2-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. 가는 나보다 배 큰 수입니다. 가와 나의 합이 500일 때 가와 나를 각각 구하시오. 먼저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문장은요. 가는 나보다 배 큰 수이다. 자, 그러면은 1번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가는 나보다 100 큰 수니까 나 더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와 나의 합이 500이다. 2번이라고 할게요. 2번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가 더하기 나는 500. 자,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세워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. 가는 나 더하기 100과 같다고 했잖아요. 이 나 더하기 100을 어디에 넣어줄 것이냐? 바로 여기에 있는 가 보이죠? 이 가에 넣어줄게요. 자, 그러면 이 식이 변신을 하겠죠. 어떻게 변신하느냐? 가 대신에 나 더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 더하기 100 쓴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나를 버리면 안 돼요. 이 나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. 이렇게 다 더한 값이 몇이다? 500이다. 자, 그러면 나는 2번 이렇게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이 100 있잖아요. 이 100을 어떻게 할까요? 네, 이 100은요. 500에서 빼줘야 돼요. 그러면 400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또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. 여기다가 바로 그럼 나는 400이구나 이렇게 쓰시는데요. 이거 잘못됐거든요. 왜인 줄 아세요? 이거는 나를 2번 더한 값이 400이에요. 우리는 나 하나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400 나누기 2를 해줘야 합니다. 따라서 400 나누기 2는 200. 그러니까 나는 400이 아니라 200이 되고요. 자, 그러면 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? 여기다가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방금 나가 200이었으니까 200 더하기 100을 하면 몇이다? 300. 가는 300. 자,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아까 이 첫 번째 문장 기억나시죠? 가는 나보다 100 큰 수이다. 그런데 이번에는 이 1번 식을요. 어떻게 세울 거냐면요. 결국 가가 나보다 100이 크다는 거는 가에서 나를 빼면은 몇이다? 100이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가는 8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몇인지 몰라요. 그런데 가가 나보다 몇이 더 크다고 할까요? 가는 나보다 3이 더 크다고 할게요. 3이 더 크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나 어떻게 구하시나요? 이렇게 구하겠죠? 8 빼기 3은 5.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나가 5잖아요. 그럼 8에서 5를 빼면 몇이죠? 3이죠. 네, 바로 이거예요. 지금 8이 가이고 5가 나잖아요. 그럼 아까 이 식 기억나시죠? 가에서 나를 빼면 100이다. 여기 가에서 나를 빼면은 아까 가가 나보다 3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차이 나는 3만큼이 답이 나온다고요. 그래서 가 빼기 나는 100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있죠. 가와 나의 합이 500이다. 이거는 동일합니다. 가 더하기 나는 500. 자, 근데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두 식을요. 이렇게 합쳐줄 거예요. 자, 그럼 가가 하나,
두 번 더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가 더하기 가 또는 가 곱하기 2로 하셔도 돼요. 근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요. 지금 나 앞에는 빼기가 있고요. 이건 더하기가 있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빼기 1과 더하기 1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0이 되잖아요. 즉, 사라지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나는 사라진단 말이죠. 그래서 가 더하기 가만 남고 여기 남은 100과 500을 더해주면 몇이다? 600. 자,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실수하기 쉬우신 게 이 가를 600이라고 많이 쓰시는데 가 두 번 더한 것이기 때문에 가 하나의 값은 600 나누기 2를 해서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? 사실 나는요, 여기 첫 번째 식을 이용해도 되고 두 번째 식을 이용해도 돼요. 둘 다 이용해 볼게요. 방금 가가 30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300 빼기 나는 100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한다? 나는 300에서 100을 빼면 200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이 식 가지고 와 볼까요? 가가 300이죠. 300 더하기 나는 500.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한다? 500에서 300을 빼면 200. 네,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가 300, 나 200 동일하죠?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. 내가 더 자신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. 5-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. 오른쪽 그림은 5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크기가 각각 같은 큰 원과 작은 원의 일부를 그려 색칠한 것입니다. 오각형의 둘레가 90cm이고 큰 원의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2배일 때 기역은 몇 cm입니까? 자,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. 여러분들이 과연 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구해줘야 하는지 그 순서를 찾는 건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은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오각형의 둘레가 90cm이다. 근데 이 오각형은요. 5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잖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5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은요. 바로 이 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. 자, 그럼 번호를 붙여가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. 오각형 한 변의 길이. 그러면 전체 둘레가 90이니까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? 그러면 5일은 5. 그럼 40이 남으니까 5, 8, 40. 오각형 한 변의 길이는 18cm입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찾는데요. 두 번째로 이 주어진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이 기역이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 18cm를 적용을 시키는데 근데 우리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요.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이용할 순 없어요. 자, 잘 보면 여러분 여기 괜히 6cm가 나온 게 아니겠죠. 바로 이 6cm를 이용해라 이런 뜻이겠죠.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집중해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. 제가 이 변의 지금 길이를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잘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8cm라고 했잖아요. 그 일부에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에다가 6cm에다가 큰 원의 반지름이 포함돼서 18이에요. 자,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에다가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 거기에다가 이 6cm 빠뜨리시면 안 돼요. 6cm 다 합쳐서 몇이다? 바로 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 18cm이다. 자, 근데 작은 원의 반지름도 모르고 큰 원의 반지름도 모르는데 이 식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? 바로 네모죠. 자, 그러면은 더 작은 쪽, 작은 원의 반지름을 네모라고 하면 큰 원의 반지름은 2배니까
네모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? 그 다음은 똑같아요. 작은 원 반지름, 큰 원 반지름에다가 6cm 더한 값이 18cm이니까 우리 결국에 네모에다가 네모 곱하기 2를 더한다는 건 네모 곱하기 2는 네모를 2번 더하는 거니까 네모를 총 3번 더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모 곱하기 3 여기다 6cm를 더한 값이 18cm이니까 네모 곱하기 3은 이제 18에서 6을 뺀 12cm. 자, 그러면 네모는 12 나누기 3을 하니까 4cm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 우리 네모는 무엇을 뜻한다? 바로 작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. 자, 그러면은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할 때가 왔습니다. 방금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아까 4cm라고 했죠? 그러니까 이 부분이 4cm, 이 부분이 4cm, 거기다가 기억까지 다 포함해서 18cm잖아요. 자, 그럼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4cm 두 번에다가 기역까지 다 합쳐서 18cm이니까 그러면은 8cm 더하기 기역은 18cm. 그럼 기역 어떻게 구한다? 18cm에서 8cm를 빼면 10cm. 따라서 정답은 10cm.